기찬 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 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태풍 카눈이 서부 경남을 동쪽으로 비켜가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를 뿌린 만큼 집안 침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태풍 카눈 이후 당분간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에 이어 만들어진 제7호 태풍 란의 경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상추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날씨 변수는 더 남아있어 야채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서부 경남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연속으로 진단해봅니다. 네 번째 순서로 도시간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는 사례를 짚어보고 서부 경남에 적용 가능한 이슈들을 분석해봅니다. 하동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농특산품 딸기. 최근 하동 딸기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하동 딸기 연합회가 출범했는데 연합회의 과제와 역할을 하정호 회장 초청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예측됐던 경로와 달리 서부 경남을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쓰러짐이나 정전 사태는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태풍으로 인한 집안 침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한 건물의 상단부에 철제 구조물이 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간판과 벽을 연결하는 접합 부위가 찢어지며 추락한 겁니다. 인근 건물에서는 누수로 정전이 발생해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로는 이제 어딘가에 건물 쪽에서 이제 비가 들어와서 누전됐다든가. 건물에 입점한 상인은 애타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제 가격이 있거나 있었거든요. 자다 보니 너무 덥고 불도 안 오고 막 이상해갖고 보였거든요. 전체 다 나갔어요. 냉장고 먹고 가면. 태풍 카눈이 남해안을 통해 상륙하며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인근에 태풍 피해가 나타난 겁니다. 하동에서도 북천면과 옥종면 등 1,4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진주에서는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 통행에 장애를 빚었습니다. 경남에서는 3천여 명이 넘는 주민 대피가 시행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남 소방본부는 오후 3시 기준 31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태풍의 경로에 위치한 경남 동부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10일 0시부터 긴급 통제에 들어갔던 창선대교를 비롯한 해상 교량들도 오전 11시 30분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서부 경남을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6호 태풍 카눈. 태풍 경로가 변경되며 서부 경남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태풍으로 인한 집안 침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아직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카눈이 서부 경남을 지나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계속되던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당분간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하준 기자가 살펴보았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서부 경남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산청 지리산 자락과 남해에 각각 200mm가 넘게 내렸고 진주와 사천, 하동, 함양 등 다른 시군들도 누적 강수량 10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카눈은 남해안 상륙 이후
시속 약 25km의 느린 속도로 우리 지역을 지난 뒤 내륙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서부 경남 전역의 무더위는 잠시나마 한풀 꺾였습니다. 7월 장마 이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던 서부 경남 지역의 한낮 기온은 10일 기준 30도 이하로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 32도 안팎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너울과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북한 쪽으로 북상하며 태풍에 동반된 구름대도 같이 북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1일 날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편 카눈에 이어 생성돼 태평양상에 머물고 있는 제7호 태풍 란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우리나라 상륙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기상청은 일단 태풍 란이 서진 또는 서북 서진에 일본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고깃집에 가더라도 상추 더 달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요즘이죠. 폭우와 폭염으로 상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비용 지원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말기를 손에 든 도메인들이 경매대 앞에 모였습니다. 경매사의 말에 맞춰 도메인의 손이 바빠집니다. 9일 이곳에서 낙찰된 상추의 가격은 2kg에 약 22,000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량들이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한 2, 3주 전에부터 시작해서 물량들이 출하 양이 감소해가지고 한 2, 3주 전부터는 가격이 조금 많이 소폭 올라 있는 상태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상추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에서도 7월 기준 상추 가격이 전달보다 56% 상승해 시금치 파보다 인상폭이 가파릅니다. 폭우 때문에 채소 시설이 침수돼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폭우 피해를 본 시설 채소 농가 면적은 2,902헥타르, 축구장 4,000여 개 규모입니다. 뒤이어온 폭염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고온에 취약한 상추 등 시설 채소의 작황이 나빠진 겁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높은 가격에 선뜻 상추를 담지 못합니다. 네, 눈요기만 하고 조금만 저렴하게 좀 가격이 좀 할인되면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위안을 삼고 돌아서죠. 특히 상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당 주인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부담이 커요, 사실. 그리고 우리 고깃집이다 보니까 야채들 또 좋아하셔서 더 달라 하시는데. 농림식품부는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해 많은 비를 뿌린 만큼 상승 흐름이 멈출지는 미지수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서경방송 기획보도를 통해 쭉 보신 것처럼 관광산업에 있어 지역 연대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단 관광에만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의 화살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이 화살을 잡고 힘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뚝하고 부러지겠죠. 이 화살 하나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힘을 지자체를 둘러싼 위기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기 속에서 이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지자체들이 단단하게 하나처럼 뭉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대는 왜 필요할까요? 지자체들이 직면한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기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울긋불긋 여러 색을 띠고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알기 쉽게 색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남의 경우 초록색, 인구 소멸로부터 비교적 안정권인 지역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부 경남으로 좁혀보면 진주가 노란색으로 그나마 소멸 주비 지역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군단위 지역은 하나도 빠짐없이 빨간색,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소멸 위기, 그러나 서부 경남과 같은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그 속도가 더욱 가파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는 1년에 1조 원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선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각계 전투로는 점차 광역화돼가는 주민 생활권에 대응하기도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기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이 논의되는 겁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서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광역 사업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궁극적인 길, 대한민국을 이급체제로 만드는 것은 부울경이 하나가 돼서 경제 분야에서 또 삶의 질 분야에서 이 부울경 주민들의 이익과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의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저는 남해안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해안 벨트는 멀리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펼쳐져 있지만 가깝게는 진주, 하동, 남해,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보성, 구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3개 도시가 벨트를 만들어서 사업화를 한다고 했으면은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 있는 관광 상품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품들에 있어 가지고 지역의 젊은이들은 물론 외부의 젊은이들도 같이 끌어들여서 실제 이미 지역에선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진주와 산청 사례에서 연대를 찾아볼 수 있죠. 최근엔 두 기관이 함께 진양호 수질 개선 공동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시내 시외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를 통해 서부권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한 사천과 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과 전남 9개 시군이 설립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나 세계도 6개 시군이 함께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처럼 여러 지자체들의 연대도 있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관광 코스를 한데 묶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이권 등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시도 간 연대도 눈에 띕니다. 지난 4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경남과 전남은 남해안 종합개발청 조성과 소나무 대성충병 협업 방제 강화 등에 힘을 합치고 있고요. 무산되긴 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부울경 경제동맹, 경남 부산 통합 역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연대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과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사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들 간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 부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구축도 시동을 걸었고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같은 광역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산업과 관광, 교통 등 지역 간 연대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또 더 많이 이뤄지겠죠.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연대, 과연 이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 논계시장 올밤 야시장이 오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개장합니다. 올밤 야시장은 12일부터 개최될 진주문화재 야행과 연계해 재개장하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논계시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먹거리 판매대 15곳과 플리마켓,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월별 이벤트로 노래자랑과 학교별 경연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LH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LH가 사전 임시대피 긴급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해당 주택 입주민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박 기준 8만 원, 최대 24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고위험 음주율 조사 결과 진주와 사천이 서부 경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최근 1년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주 2회 넘게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진주와 사천시의 2022년 고위험 음주율은 15.4%로 집계됐습니다. 하동구는 12.8%로 서부 경남에서는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동 케이블카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광복절 당일 태극기를 가져오거나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을 한 사람은 케이블카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 선착순 815명에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에게는 태극기 머리띠를 증정합니다. 하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농특산품, 바로 딸기인데요. 최근 지역에서 딸기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단체가 처음으로 꾸려졌습니다. 하정호 하동딸기연합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하동딸기와 딸기 농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하동은 1980년 초부터 딸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500여 농가, 농경지 300헥타르로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고부가가치 작물입니다. 논산, 밀양, 진주, 산청, 담양에 이어 전국 6대 딸기 주산지로 전국의 4.2%, 경남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 비중이 높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밤낮의 기온차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당도와 경도가 높아 거의 대부분의 딸기 물량이 수도권 지역으로 출하되고 해외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전국적으로는 딸기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은 젊은 기농 인구가 증가해 매년 수확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 많은 농가들이 지역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동딸기연합회가 출범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하동은 딸기 작목관이 한 40여 개에 달하고 있고 1,000억여 원의 소득으로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이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대변해 줄 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작년 10월 각 딸기 작목 반장 등 50여 명의 딸기 농가들이 모여 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와 딸기 연합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성철 하동 군수님을 모시고 농가의 의견 청취도 하고 딸기 연합회의 필요성 등 모집 활동을 해 지난달 7월 26일 200여 농가와 함께 하동 딸기 연합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생긴 만큼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농가들을 대신해 하동딸기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우선 하동딸기연합회가 창립됨으로써 농가의 목소리를 결집, 정부 지자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 친목 도모 및 딸기 농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딸기 영농 교육, 수정벌 지원, 딸기 재배를 위한 시설 지원 등 건의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딸기 농가에 대한 딸기의 육모, 재배, 양액시설, 병충해 등 연구 지원 시설과 청년 및 기농인들에 대한 교육 공간 조성을 건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딸기 농가 입장에서 하동딸기가 보다 이름을 알리고 또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종그 병해충 예방과 딸기 품질 향상, 면적당 수확량 증대 등 딸기 농사 선진화를 위해 각 농가의 재배 관련 각종 요인을 정확하게 통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또한 우리 하동 딸기는 상품성 면에서는 뛰어나지만은 전국적인 인지도는
더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동딸기 체험 축제 등 체험 행사, 하동딸기 브랜드 마케팅 등 하동딸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다면 우리 농가에서는 생산에 더 집중하고 더 좋은 상품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동딸기연합회가 지역딸기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고 난 하늘인데요. 우리 지역 목요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면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맑고 구름 많은 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함양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세종은 금요일 오전까지, 서울은 금요일 저녁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해지겠고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18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3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